네, 디지털 논리회로 이제 12주차입니다. 12주차 동기 순서 논리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사이트, 이번 챕터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을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순서 논리회로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어떤 입력이 있습니다. 이게 입력이죠. 입력이 조합 논리회로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딱 들어가면요, 그것에 의해서 출력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했던 조합 논리회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순서 논리회로에서는 메모리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죠. 메모리라는 게 플립플랍 얘기하는 겁니다. 플립플랍. 이 플립플랍에 의해서 현재 상태, 요 ST가 현재 상태거든요. 현재 상태가 이렇게 조합 논리회로 쪽으로 피드백이 되고, 조합 논리회로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연산이 이루어져서 그 출력 결과가 다음 상태로 요 플립플랍에 저장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S에 T 플러스 1은 플러스 1이 붙었기 때문에 다음 상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쨌든 조합 논리회로에서는 단순히 AND, 이 조합 논리회로 안쪽에는 AND나 OR나 뭐 NOT 이런 거밖에 없죠. 근데 메모리, 그러니까 순서 논리회로에서는 메모리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서, 자, 이건 플립플랍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플립플랍이 붙어 있어서 뭔가 조합 논리회로는 메모리에 영향을 주고, 메모리의 어떤 저장값은 다시 조합 논리회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순서 논리회로는 조합 논리회로에 플립플랍이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또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원래 이 출력은 뭐냐면은 조합 논리 회로의 출력이었어요. 근데 이건 원래 조합 논리 회로의 입력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화살표가 이쪽으로도 가 있죠? 네. 현재 상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 메모리의 다음 상태는 단순히 이전 상태, 그러니까 현재 상태죠. 현재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입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이거 싹 다 지우고 나면 화살표를 크로스로 제가 지금 여기다 그려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할 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쪽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출력이 얻어지기 위해서는 f, 이 함수인데, 이 xt만의 함수가 아니라, 원래 조합 논리에서는 그냥 xt만의 함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st, 현재 상태와 그 다음에 입력, 이 xt의 두 개의 함수이다 그런 얘기야. 그죠? 얘에 의해서도 영향받고 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S, 요거 이제 다음 상태죠. 다음 상태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현재 상태에서 영향만을 받으면 이건 플립플랍만 존재하는 회로인데, 여기 조합 논리 회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 XT, 입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얘 두 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다음 상태가 결정이 된다. 이해되시죠? 네. 요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순서 논리 회로를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럭 펄스의 유무, 지금 여기 보시면 클럭 펄스는 어디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냐면요, 메모리에 붙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가 플립플랍이라고 그랬는데 그 플립플랍으로 클럭 펄스가 들어가겠죠. 요 클럭 펄스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요 클럭 펄스가 있는 회로를 우리가 동기 순서 논리 회로라고 하고, 클럭 펄스가 없는 것을 비동기 순서 논리 회로라고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뭐에 집중해서 우리 공부할 거예요? 네, 동기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겠죠. 비동기는 여기 보시면 클럭과 관계없이 입력이 변화하는 시점에 메모리의 상태가 천이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예요. 어떤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리고 이 클락이 이렇게 뜨면 이렇게 계속 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클락이 라이징 엣지일 때 반응한다고 우리 생각해 볼게요. 동기 순서 논리회로라면 요게 X고 요게 클락이면 요 출력이 어느 때 변해요? 요때 이렇게 변해야 되겠죠. 요 클락에 맞춰서. 근데 비동기는 언제 변한다고요? 네, 비동기는 클락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느 때? 네, 요 입력이 변화한 시점에 맞춰서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출력이 천이하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동기 같은 경우에는 클럭 펄스에 의해 메모리의 상태가 이산 시점에서, 그러니까 클럭 펄스가 라이징 엣지거나 폴링 엣지일 때, 혹은 레벨이 1일 때 0일 때, 그죠? 네 가지죠. 그 경우에 천이가 발생하는 거야. 출력 신호에 천이가 발생하고, 비동기는 클럭과 관계없다고, 그냥 입력이 변하는 시점에 메모리 상태가 바뀐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요것도 이제 예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도 하고 예제도 풀다 보면 저 개념이 더 확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순서 논리회로의 분류 두 번째로서 출력 결정. 출력이 결정되는 원인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무어 머신과 밀리 머신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밀리 머신이 일반적이에요. 밀리 머신. 밀리 머신 뭐냐면 출력이 입력뿐 아니라 현재 상태에 의해 결정된 논리회로.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출력을 요렇게 보시면 요 출력이 여기 출력 yt가 입력하고 현재 상태에서 결정이 됐죠. 요게 밀리 머신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 무어 머신은 뭐냐면요. xt가 없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요 yt가 결정되는 거야. 이게 무어 머신입니다. 무어 머신. 밀리 머신과 무어 머신. 우리는 이제 밀리 머신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돼요. 예, 실제로 예제에서도 많이 볼 거고요. 우리 공부하면서도 밀리 머신을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보면 이거 뭐냐면 요걸 보지 말고 두 번째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S0가 제로다. 현재 상태 제로가 있고요. 현재 상태 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플립플랍이 하나만 쓰인 회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이 1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천이가 된다. 그러면서 출력으로 0을 출력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오죠. 뭐가? 입력이 0일 때 천이가 이쪽으로 오고 그때 출력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S 요 안에서 자기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건 입력이 1일 때고 그때 출력은 0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네, 입력이 0이고 그때 출력은 0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그림 볼게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숫자가 하나밖에 안 적혀 있네. 요 뒤에 슬래시 한 다음에 뭐가 없네요. 그죠? 요 슬래시 한 다음에 뭐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거죠. 이렇게 하나만 쓰면 뭐냐면 입력 출력만 있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는 이런 얘기야. 이거 정확하게는 여기 입력이 없고 출력이 1이란 얘기예요. 요것도 입력이 없고 출력이 0이란 얘기라고. 요것도 입력이 없고 출력이 0. 요것도 입력이 없고 출력이 1. 요런 얘기예요. 그럼 요 개념적으로 잘 보면 이런 거죠. YT 어떤 출력이 요게 얻어지기 위해서는 입력은 없고 현재 상태가 뭐냐에서만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현재 상태에서만 결정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유도했던 요 식에서 요 위에 있는 이 식에서 XT가 빠져버리는 거죠. 여기서도 뭐가 빠져요? 요 XT가 빠져.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요건 뭐예요? 요건 완벽하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런 형태고 위에 거랑 완전히 동일한 식이고 이건 그 식에서 XT가 빠져버린 거죠. 그럴 경우에 요게 뭐다? 요게 밀리 머신. 요 앞에 XT가 빠져 있는 게 여기 뭐라고? 무어 머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런 회로들을 우리가 차차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동기순서 논리회로거든요. 그러니까 동기순서 논리회로를 어떤 규정화된 방법대로 설계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몇 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는 여기표라는 거예요. 여기표. 그래서 여기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 상태. 자,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천일을 하는 거죠. 이때 플립플랍의 입력 조건. 플립플랍이라는 게 이제 뭐 JK가 있을 수가 있고 SR이 있을 수가 있고 D가 있고 T가 있고 이렇잖아요. 이 SR하고 JK는 입력이 두 개고요. D하고 T는 입력이 하나죠. 그 입력이 1이어야 되느냐 0이어야 되느냐 이제 그 조건을 정리한 표 그것을 우리가 여기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어로는 excitation table이 되겠죠. 이 여기표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자, 진리표를 갖고 특성표를 유도를 하고 이 특성표를 잘 생각하다 보면 여기표가 유도가 되는 거죠.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표에 있는 것들을 이제 뭐 그 JK를 외워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요. 저는 근데 외우진 않습니다. 잘 외우면 자꾸 까먹고 그래서 뭐 굳이 그걸 외울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안 외우는데 이제 외우면은 뭐 좀 편리하게 할 수는 있죠. 자, 먼저 이제 진리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표가 의미하는 바는 자, 여기가 이제 S고요. 여기가 R입니다. 만약 JK라면 여기가 J고 여기가 K죠. D나 T면은 여기가 D고 여기가 T인 거죠.
요 D나 T는 입력이 하나이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입력은 없습니다. 자, 먼저 00이면 어떻게 되느냐? 00이면 SR 플립플랍 같은 경우에는 no change죠. NC 이전 상태. 이게 이제 다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음 상태가 이전 상태와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no change가 되고요. 자, 0, 1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0이 되죠. 이거 요 아래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S를. 자, 요거 1입니다. 1이면 요 앞에 있는 S를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11은 어떻게 되나요? 11은 금지 입력이죠. 금지 입력. 이거는 Q와 Q바가 반전 상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입력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D 플립플랍을 보겠습니다. D 플립플랍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입력을 묶은 거죠. 근데 입력을 묶는데 그냥 묶는 게 아니라 NOT 게이트를 하나 통과시켜서 묶었기 때문에 0일 아니면 10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00이나 11은 나올 수가 없어요. 01이면은 0 되고 10이면 1 되고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나올 수가 있고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게 D 플립플랍이에요. D 플립플랍. 그러니까 요 S의 값이 그대로 D 플립플랍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건 데이터 입력이 그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데이터 플립플랍 그랬잖아요. 자, JK는 뭔가요? JK는 금지 상태를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 쪽에 이제 크게 피드백을 주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토글 상태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JK 플립플랍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한 그런 형태의 플립플랍이 됩니다. JK 플립플랍의 입력을 하나로 묶은 게 T 플립플랍이죠. 그러면은 노 체인지 상태와 토글 상태 두 가지 경우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 순서대로 우리가 플립플랍을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진리표를 이용해서 특성표라는 것을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우리가 카르노맵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그 회로를 설계하려고 한다면 출력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상태가 뭐뭐가 나오게끔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경우 그 다음 상태가 나오게 하기 위한 입력이 뭐죠? 네, 현재 상태죠. 현재 상태와 그 다음에 플립플랍의 입력들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와 플립플랍의 입력들을 이렇게 조합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럴 경우에 다음 상태가 뭐가 나오겠느냐라는 걸 이렇게 쭉 다 정리를 한 거죠. 그걸 우리가 특성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성표. 사실 이거 전에도 이런 거 했었어요. 특성표. 여기서 좀 자세히 하는 겁니다. 자, 먼저 000 경우 상상을 해볼게요. 뭐 SR 플립플랍 비슷하니까 JK 먼저 공부하고 SR 쪽으로 확장하겠습니다. JK 플립플랍 같은 경우에 입력이 00이면 노 체인지니까 이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 01이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가 리셋이 되는 거고 10이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셋이 되는 거고 11이면 뭐예요? 토글. 0이 뭘로 바뀌어? 여기 1로 바뀌죠. SR에서는 토글되는 게 아니라 금지 입력으로 바뀐 것 외에는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고요. 요 네 번째 것만 다르고. 자, 근데 요거 보겠습니다. 현재가 1인데 00이 들어왔어. 노 체인지니까 1이 돼 있어야 되죠. 현재 상태 유지죠. 그 다음에 0, 1이니까 0으로 돼야 되고요. 1, 0이니까 1이 돼야 되고요. 1, 1이면 토글이죠. 그러니까 요 상태 대비 토글이니까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때 SR은 금지고. 됐죠? 다음 D 플립플랍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0인데 입력이 0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D 플립플랍은 데이터 플립플랍이기 때문에 뭐를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네, 입력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 0 그대로. 요거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저 입력이 그대로 들어올 테니까. 현재 상태가 그래서 뭐냐에 상관이 없어요. 없고 그냥 입력만 보고 그냥 새로이 데이터에 플립플랍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다음 상태가 되는 거니까. 다음 이제 T 플립플랍 보겠습니다. T 플립플랍은 어떻게 해라? 반전을 시켜라. 반전. 0일 때는 노 체인지. 요 0이잖아. 그러니까 노 체인지니까 0. 0일 때는 요 반전되니까 1. 1일 때 요거 노 체인지니까 1. 1일 때 반전 토글 되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라? 현재 상태를 토글 시키거나 노 체인지 하거나 그렇게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서서 이런 특성표를 이용해서 이런 특성 방정식을 하나하나 다 유도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번 외워두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요놈, 그 다음에 요놈, D하고 JK 요 두 개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외워두세요. 외워두세요. 저 논리적으로 저걸 식을 이해한다 그래도 저걸 또 다시 식을 뭐 특성표를 이용해서 유도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어쨌든 이 특성 방정식, 네, 전화가 갑자기 와서 좀 끊었습니다. 끊고 다시 한번 녹음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표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표에서 여기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여기가 현재 상태예요. 그 여긴 다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입력이 뭐냐를 정리해 놓은 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Q에서 Q 플러스 1로 간다. 요거는 이제 조합이 총 4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특성표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입력이 몇 개냐라는 걸 잘 따져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입력이 QT하고 그 다음에 SR 이렇게 있으니까 총 3개죠. 그래서 총 이게 8가지가 나온 겁니다. 000서부터 111까지.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DT는 요게 2개죠. 2개 입력이. 그래갖고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총 4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넘어가게 되니까 조합이 총 이제 4가지가 나온 겁니다. 2개니까. 그죠? 선택해야 되는 입력이 2개니까 조합을 취하면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 입력을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0에서 0으로 가는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JK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0에서 0으로 갈 때는 첫 번째 no change. 자, no change가 되려고 그러면 JK가 00이어야 되죠. 그죠? 그럼 0에서 0으로 갈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0에서 0으로 가는 건 뭐냐면 리셋이 되는 경우에요. 그럼 JK가 01 순서대로 0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0이거나 01이 되는 케이스, 이 케이스가 0에서 0으로 천이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요거 2개를 한꺼번에 나타내면 0x가 되겠죠. 요 x는 뭐예요? don't care죠. don't care. 무관함. 그죠? 그래서 0x가 된 겁니다. 이렇게. 요 요구 입력, 요렇게 입력이 JK가 들어올 때는 현재 상태 0에서 다음 상태 0으로 간다. 이해하시죠? 요걸 이제 제가 요구 입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다음 0에서 1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0에서 1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먼저 토글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토글이면 11이죠. 그 다음 0에서 1로 가는 경우는 셋이 되는 경우는 1하고 0이죠. 그러니까 요거 2개를 합쳐서 나타내면 1하고 x죠. 그죠? 요건 역시 동케어 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JK에 대해서 한번 다 해볼게요. 자, 1, 0입니다. 1에서 0으로 왔어요. 그럼 첫 번째 토글 되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됐기 때문에 리셋이죠. 그럼 0, 1이죠. 그럼 x1이죠. x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에서 1로 가는 건 no change 00하고 set 되는 케이스 10하고 해야 되니까 이건 x0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표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D 플립플랍을 한번 볼게요. 뭐 SR 플립플랍 갖고 우리가 여기표를 만들어 쓰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얘는 문제가 뭐냐면 SR은 저기 있죠. 금지 입력이 있기 때문에 SR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합회로를 설계할 때, 아니, 순서회로를 설계할 때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JK 아니면 D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아주 제한적으로 T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D를 보겠습니다. D는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D는 현재 상태가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D로 들어온, 입력 D로 들어오는 값이 그대로 플립플랍의 다음 상태로 딱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음 상태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0101이에요. 그냥.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D는 입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JK처럼 2개를 고민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죠? 010이 똑같습니다. 자, T는 어떻게 되느냐? T는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에 토글이 발생했냐 안 했냐만 보면 됩니다. 자, 0에서 0 토글 발생 안 했죠? 그러니까 0. 0에서 1 토글 발생했죠? 그러니까 1. 1에서 0 토글 발생했습니다. 1. 그 다음에 1에서 1 토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0.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요구 입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요구 입력 요놈 요 뒤에 있는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여기표라고 부르면 여기표 excitation table. 자,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찾아내면 우리가 동기 순서 논리 회로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예제는 뭐냐면요. 요 요구 입력 여기표를 다 여기를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앞서 표하고 똑같은 표죠. 똑같은 표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앞에 표를 보지 말고 여기 들어갈 게 뭔지를 한번 다 따져봐라. 연습하는 거죠. 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뭐 이걸 뭐 싫다. 아, 난 이거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뭐 생각하고 이러는 거 싫다 그러면 요 칸, 요 칸을 그냥 외우세요. 사실 이거는 D는 외울 필요도 없는 게 무조건 01, 01이죠. 얘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울 것도 아니고 이거는 JK 요것만 잘 외워두면 되죠. JK.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뭐 바람직하게 권유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나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는 거 싫다 그러면 그냥 JK 플립플랍의 요구 입력 요 여기표를 그냥 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동기 순서 논리 회로의 설계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부해야 될 거는 D 플립플랍 기반의 조금 더 심플한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될 게 JK 기반. 요걸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D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순서 논리 회로는 첫 번째 상태도, 보통 이제 상태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상태도를 그려내면 됩니다. 상태도를 먼저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도를 이용해서 특성표를 만듭니다. 자, 특성표가 어디냐면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인 상태, 그 다음에 입력, 그리고 다음 상태, 그리고 출력.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갈랐을 때 이쪽이 입력이고 이쪽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8가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조합이 요 8가지를 보고 다음 상태와 출력을 요 빈칸을 채울 때 뭘 보고 채우는 거예요? 예, 상태도를 보고 채우는 겁니다. 이따 하나하나 채워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게 채워졌어요. 그러면은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를 보고 뭐를 해라? 플립플랍의 요구 입력을 찾아내라.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표라고 불렀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놈이 여기표입니다. 여기표. 요 앞에 있는 게 뭐죠? 요게 특성표가 됩니다. 특성표. 그러니까 특성표를 쭉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여기표를 이 뒤에다 그리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카르노맵을 우리가 그리게 되는 겁니다. 카르노맵. 자, 카르노맵을 그릴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동기 순서 논리 회로를 설계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따져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게 최종적으로 이게 설계된 회로인데 이거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설계를 해 가긴 할 건데 일단 보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출력의 요 Y. 요 Y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Y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합 논리 회로의 출력. 그 다음에 요 A하고 B는 뭘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next state, 다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기 플립플랍이 요거 두 개가 있고요. 결국 이 플립플랍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요 조합 논리 회로가 뭐냐? 요 조합 논리, 요걸 찾아내는 게 결국 동기 순서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또 동시에 조합 논리 회로가 아니라 순서 논리 회로, 죄송합니다. 동시에 이 조합 논리 회로의 출력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요 Y가 요 X와 그 다음에 요 출력 QA와 요 QB죠. QB로 조합이 될 텐데 그게 어떻게 조합이 될 거냐? 그걸 찾는 거라고. 자, 지금 설명이 제가 조금 약간 애매모호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작 내긴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방법을 알려주고 여러분들 보러 그냥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 요건 조합 논리 회로의 출력이고요. 이건 뭐예요? 예, next state예요. 우리 메모리 플립플랍의 next state라고. 다음 상태라고. 그죠? 그러면은 요 조합 논리 회로의 출력을 얻기 위해서 뭔가 AND를 하고 여기 NOT을 하고 여기 뭐 해갖고 이렇게 얻어냈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 뭐야? X가 들어올 수 있고 요 QA하고 QB가 피드백된 거. 그러니까 QA와 QB가 피드백된 게 어떤 논리 회로에 의해서 AND가 될 수도 있고 요 세 개가 OR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요 Y가 얻어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A, B는 결국 요 입력이 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입력에 의해서 A, B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요 입력이 또 똑같이 요 X와 QA와 QB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여기에 입력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라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 특성표하고 여기표를 추가를 했는데 도대체 이 중에 뭘 갖고 카르노맵을 해야 되냐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카르노맵을 뭘 갖고 해야 되느냐? 당연히 요 세 개를 갖고 해야 된다고. 요 세 개.
요 y는 뭐야? 요걸 갖고 카르노맵을 수행을 하게 되면 요 y, 요 출력 y로 연결되는 요 부분, 요 부분의 조합표로 얻어질 거고, 그 다음에 DA에 대해서 하면 1로 들어오는 거 얻어질 거고, DB에서 하면 요쪽으로 들어오는 거 얻어질 거라고. 그쵸?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 된다고. 이거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보면 결국 여기가 입력이니까 이제 우리 카르노맵에서 이 다음 상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력하고 플립플랍 입력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현재 상태와 입력이 어떤 조합으로 나타날 거라고. 요 A, 요 B, 요 X. 요 A가 뭐야? 요게 QA고 요게 QB 아니야. 여기 보면 QA가 직접 A에 연결되고 QB가 직접 B에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 다음에 요 X는 뭐예요? 현재 입력이죠.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조합에 의해서 무언가 Y가 얻어지고 DA가 얻어지고 DB가 얻어진다. 그게 뭐냐면 요게 얻어지고 요 들어가는 입력이 얻어지고 여기 들어가는 입력이 얻어진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카르노맵은 요 뒤에 있는 세 개를 갖고 우리가 카르노맵을 수행해주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겁니다. 그럼 카르노맵을 우리가 할 때 뭘 갖고 해야 되느냐? 뭘 갖고 해야 되냐면 출력 Y하고 DA, DB를 갖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자,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카르노맵으로 요 식이 이제 간략화된 논리식이 얻어지면 먼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Y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A하고 B를 OR을 한 다음에 X바랑 AND를 해라. 그래서 X바랑 그 다음에 여기 OR, AB OR 한 거. AB가 요 피드백된 거죠. 피드백된 거를 OR 해갖고 이렇게 AND를 하게 되면 Y가 얻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논리식에 따라서 요 전부 요거를 그리면 된다. 그게 이제 요거랑 요거죠. 그죠? 여기에 있는 게 요거, 여기에 있는 게 요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방법론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드렸고, 자, 이게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가 이걸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이제 동기순서 논리회로를 설계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실제 이제 동일한 회로를 갖고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태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회로를 한다면 원천적으로 설계한다고 한다면 이 상태도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상태도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00일 때 이게 이제 현재 상태 00이고 요건 10이고 요건 01이고 이건 11입니다. 총 4개의 상태가 있죠. 4개의 상태. 그럼 플립플랍이 몇 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2개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에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4개의 상태를 얻으려면 2개의 플립플랍을 이용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D 플립플랍 기반으로 이제 설계를 한다고 했어요. 어떤 동기순서 논리회로든지 D로도 가능하고 JK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D로 이용하는 설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섹션에서는 JK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할 겁니다. 보통은 T나 SR 같은 경우에는 동기순서 논리회로를 설계하는데 보통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고요. D하고 JK, 특히 D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간단하니까 D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립플랍, D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2개를 이용해서 이 회로를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총 상태가 4개고요. 이 상태에서 입력이 만약에 0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이 회로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상태는 00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출력을 0을 출력해 줘야 됩니다. 다른 거 한번 볼까요? 11 상태일 때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11 상태에서 입력이 0이면요. 이렇게 살표가 나가죠. 그러니까 0, 입력이 0일 때 출력이 1로 된다는 거죠. 자, 여기로 올라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11일 때 입력이 1이면 10 상태로 처리하고 출력이 0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이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어져 있고, 요걸 갖고 우리가 특성표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가 특성표죠. 여기까지가. 여기는 뭐예요? 여기표죠. 그 다음 요거 가운데를 쭉 나눠서 여긴 뭐죠? 입력이죠. 여기가 출력이죠. 여기가 출력. 그죠? 이쪽이 입력, 이쪽이 출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입력은 뭘 얘기하냐면 현재 상태와 입력입니다. 그러니까 총 3개 A, B, X. 현재 상태의 A, B는
요 두 개의 비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입력 요 x는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총 몇 개의 조합이 나온다고요? 8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000서부터 111까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기계적으로 그냥 써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다음 상태와 출력을 요 상태도를 이용해서 찾고 그 다음에 여기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번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먼저 이제 요 앞에 보시겠습니다. 00, 현재 상태가 00인데 입력이 0이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00인데 입력이 0이다. 그럼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상태도 00이고 출력은 얼마입니까? 0이죠. 0이니까 이것도 0.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현재 상태가 00인데 입력이 1입니다. 00인데 1입니다. 그럼 위로 내려와야 되죠. 1이니까 다음 상태가 0일이 되고 출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0, 1이 되고 출력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표를 요 상태도를 보고 요 특성표를 하나하나 쭉 다 만들어내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플립플랍의 입력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요거죠. 요 여기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표는 뭐를 갖고 만들어야 된다고요?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가는 것. 즉, 요게 00인데 요게 또 00입니다. 여기가 0, 여기 00인데 요게 01로 가는 거. 요때 이제 여기표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D 플립플랍을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요. D 플립플랍의 입력이 곧 다음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대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다음 상태가 뭐라고요? 요 놈이 그대로 요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요거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요 놈이 요거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죠? D 플립플랍이니까 입력으로 들어온 요 놈으로 들어오는 게 그대로 다음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죠? D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대로 카피 해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표까지 우리가 채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르노 맵을 해야 되는데요. 카르노 맵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요거죠. 요게 입력이니까 여기가 입력이죠. 입력 여기가. 그러니까 요 다음 상태는 일단 신경 끄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출력과 플립플랍의 입력에 들어가는 조합된 어떤 논리 함수가 뭐냐를 요 현재 상태와 입력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카르노에 보시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X입니다. 요게 A고 요게 BX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ABX니까 여기 A 쓰고 여기 BX 썼죠. 우리 카르노맵 만들 때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첫 번째 카르노맵에 들어가는 건 요게 지금 DA니까 DA 0001 01 01 이거죠. 그러니까 0001 01 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0101 0000 0101 0000 요게 D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출력 요거죠. 요거는 0010 1010 0010 10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저렇게 카르노 맵을 채우면 됩니다. 채웠습니다. 다. 자, 채운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묶어야죠. 자, 요거 묶으면 요렇게 묶이고 요렇게 묶이고 요거는 요렇게만 묶으면 되고 요거는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논리식이 요렇게 얻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논리식 얻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요 DA 해당하는 요 놈 A 플러스 B에 X 곱한 거 요거 DA는 보시겠습니다. 요게 A고요. 요 피드백 되는 거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B죠. B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빠져갔죠. 요렇게 하고 그것을 골 OR을 합니다. OR을 한 다음에 X하고 AND를 한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DA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요 A하고 요 B 여기 있는 A도 마찬가지. 이거 뭐 다 뭐다? 네, 피드백 되는 거다. 다 모듈이 다 피드백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DB 보겠습니다. DB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A바하고 X예요. A바니까 요거죠. 요 A바 요거죠. 요게 요렇게 Q바가 A바죠. 이렇게 돼서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X하고 AND를 합니다. X가 있죠. 요거하고 AND를 합니다. 이렇게 AND를 해서 DB에 넣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한 거고요. 마지막 요거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A 플러스 B에 요 X바죠. 그러니까 X바니까 X바 하나 치고 요거 넣고 그럼 A하고 B하고 이제 오화한 거. 오화한 거 아까 여기서 오화 했었잖아요.
요거 땡겨갖고 여기다가 and를 취한 다음에 고 y를 얻어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해주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동기순서 논리회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특별히 입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밀리머신이고요. 따라서 이런 형태를 갖게 되죠. 이런 형태. 자, 이 형태,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y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요 y를 얻기 위해서는 x도 영향을 주지만 a, b가 피드백된 게 일로 와갖고 여기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x도 영향을 주지만 현재 상태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갖고 yt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상태는 어떻게 되냐? 다음 상태는 당연히 여기로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이전에 피드백된 것도 있고 당연히 x가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요 회로도 상당히 그렇잖아. 그죠? 그 때문에 이런 형태의 식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밀리머신이다 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예로서 JK 플립플랍 기반으로 동기순서 논리회로를 설계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JK 플립플랍으로 회로를 설계할 때는 여기표 작성만 주의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표가 이쪽이죠. 이쪽만 주의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왜 주의해야 되느냐? 네, 아까 D 플립플랍에서는 여기표가 달랐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똑같아요. 여기만 달라요. 그것만 주의해서 여러분들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상태도가 주어진 걸 보겠습니다. 00인데 0이 있고 출력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이렇게 적으면 입력은 있는데 출력이 없는 거고요. 그냥 0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앞에가 뭐가 있는 거? 요게 없고 출력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이 없고 출력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어머신이죠. 무어머신. 근데 이거는 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밀리머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이번 JK 플립플랍으로 설계하는 요 순서 논리회로도 밀리머신입니다. 무어머신이 아니라. 왜냐하면 입력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입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게 특성표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상태 입력을 ABX로 둔 다음에 000서부터 111까지 쭉 나열을 하면 여기까지가 입력이고 여기서 따져보는 거죠. 001 때 입력이 0이면 어떻게 되느냐? 001 때 입력이 0이면 어디로 옵니까? 다시 현재 상태 00으로 오죠. 출력은 없으니까 칸을 만들 필요조차 없죠. 뭐 다 하긴 그렇고 요거 봅시다. 01일 때 어떻게 되나? 자, 01일 때 1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01일 때 1이 들어오면 다시 또 01이 되면서 출력은 없죠. 01.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101일 때 1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볼게요. 101일 때 1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가야 돼. 11로 가네. 그러니까 101일 때 101일 때 1이 들어오면 11로 가는 거죠. 됐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성표를 채우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걸 기준으로 여기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표는 뭐만 고려한다고요? 현재 상태하고 다음 상태. 그 두 가지만 고려한다. 예를 들어 현재 상태가 요거인데 다음 상태가 1로 갔다. 00에서 00으로 갔다. 자, 이런 경우는 JK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 보는 거죠. 자, 먼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립플랍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스테이트 상태가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J하고 KA, JB, KB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첫 번째 놈 거고 요건 두 번째 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개를 카르노맵을 4개씩이나 해줘야 돼요. JK를 하면. 그러니까 D가 아무래도 편하겠죠. JK보다. 네, 그런 면이 있죠. 자, 그럼 먼저 요 JA와 KA를 볼 때 JA부터 보겠습니다. JA와 KA 0에서 0으로 갔습니다. 자, 0에서 0으로 가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노 체인지가 되거나 아니면 리셋이 되거나 노 체인지가 되려면 0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셋이 되려면 01이어야 돼요. 그러면 0x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x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내지 말고 하나하나 다 이걸 갖다가 따지면 너무 힘드니까 0에서 0으로 가는 걸 다 찾아요. 여기서 다 찾아. 요거 0에서 0으로 가죠? 그럼 요것도 0x. 그 다음에 요거 0에서 0으로 가죠? 요것도 0x. 그 다음에 0에서 0으로 가는 게 또 있나 보겠습니다. 0에서 여기 있네요. 0에서 0으로 가는 거 이거 0x. 그죠? 그리고 여기 0에서 0으로 가는 거 있네요. 그래서 0x. 요렇게 다 따져줍니다. 그래서 다 써줘요. 0x만.
그죠?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매번 이렇게 우리가 상태를 봐갖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낫습니다. 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색깔로 다른 거 보겠습니다. 0에서 1로 갔습니다. 0에서 1로 가는 경우 따져볼게요. 0에서 1로 갔다는 건 토글이 일어났다는 거니까 1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10으로 셋이 되거나,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1x죠. 그래서 여기가 1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x로 가는 거 다 볼게요. 0에서 1로 가는 거. 0에서 1로 갔으니까 1x. 그 다음에 뭐가 있나? 0에서 1로 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x. 두 번째 거. 그리고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가 이제 뭐가 있나요? 요거를 표시를 해주는 게 낫겠네요. 죄송합니다. 0에서 1로 갔죠. 그 다음에 0에서 1로 갔죠. 표시를 요거만 안 했네. 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1에서 0으로 가는 경우 따져보겠습니다. 자, 1에서 0으로 갔다는 거는 토글이 되거나, 그러니까 1이 되거나 리셋이 됐다는 얘기니까, 0이 됐다는 얘기니까 x1입니다. x1. 1에서 0으로 가는 거. 그러면은 x1,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가는 것도 따져보겠습니다. 있나? 여기 있네요. 1에서 0으로 갔고, 요것도 1에서 0으로 갔으니까 x1, x1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뭐냐면 이제 1에서 2로 가는 거. 1에서 1로. 자, 1에서 1로 가는 거. 그러니까 뭐 요거죠. 1에서 1로 다른 색깔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1에서 1로 가는 거. 1에서 1로 가려면은 no change 00이거나 아니면은 셋이 되니까 10이죠. 그러면 x0이죠. x0. 그럼 나머지는 다 x0으로 채워주면 되는 거죠. x0. 그 다음에 x0. 그 다음에 요 x0. 여기도 x0. 여기도 x0. 다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 플립플랍 입력이 꽉 차게 됩니다. 자, 이걸 머릿속으로 제가 생각해 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냥 자 이거 생각하기 싫으면 그 플립플랍에 아까 뭡니까 여기 표를 외우라고 그랬죠. 예, 외워서 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거를 내가 권장하진 않고요. 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다 채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카르노 맵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하면 된다 그랬죠. 네 가지. 여기 원래 y가 있으면 y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y가 출력이 없기 때문에 플립플랍 입력 갖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0010 xxx 0010 xxx 다음 xxxx 0001 xxxx 0001 그 다음에 01xx 01xx네 01xx 01xx 요거 순서 뒤집어진다는 거 고민해야 돼요. 예, 요거 고민하고 해야 돼. 고민이 아니라 생각해가면서 해야 돼요. xx10 xx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xx01 xx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묶습니다. 묶는 건 쉽네요. 이렇게 묶으면 되고요. 요거 이렇게 묶으면 되고요. 이건 좀 넓게 이렇게 묶는 게 좋겠죠. 최대한 크게 묶는 게 좋으니까. 자, 이거는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요놈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다음에 그거에 맞게 이렇게 회로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 회로도에서는 y가 없다, 출력이 없다는 사실 주의를 해야 되고요. JK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우리가 얻어냈다는 사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B, 여기도 B, 여기 A, 이게 뭐냐? 피드백 되는 거다. 피드백 되는 거. 그죠?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JK 플립플랍 기반의 동기 순서 논리 회로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설계를 완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0.4절입니다. 그래서 미사용 상태가 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회로를 설계해 줄 거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미사용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제 어떤 특정 상태도가 있는데요. 이 상태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3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플립플랍이 몇 개가 쓰였다는 얘기예요? 3개가 쓰였다는 얘기죠. 그럼 총 상태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죠? 8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6가지밖에 상태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되지 않는 상태가 000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001이 있겠네요. 이 두 가지 상태는 사용이 되고 있지 않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사용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명확하게 2의 승수대로 뭐 2, 4, 8, 16 이런 식으로 상태의 개수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상태의 개수가 그거에 2의 승수에 딱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사용 상태 같은 경우 어떻게 설계하느냐? 미사용 상태는 여기 표에서 플립플롭의 입력을 무관항으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000하고 001이 이게 미사용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현재 상태라는 게 있어요. 현재 상태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이죠. 사실 이게 이제 현재 상태하고 입력까지를 전체를 다 입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 특성표에서는 총 16가지의 조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000, 001, 010, 011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 이걸 한 묶음으로 본다면 총 8가지고요. 요 입력까지 포함하면 총 16가지입니다. 그럴 경우에 000 상태와 001 상태에 대해서는 플립플롭의 입력을 여기 표를 작성할 때 뭘로 두겠다? 예, don't care로 두겠다. 이게 무관항이죠. 사실 다음 상태는 뭐가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다음 상태는 000하고 001에 대해서 완전히 미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상태가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워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그 상태에서 플립플롭의 입력도 사실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무관항으로 이렇게 두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 플립플롭 입력에 대해서 카르노 맵을 취하다 보면 우리 묶음 안에 요 X 중에 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라인을 한다고 칩시다. JA 이 라인을 이제 카르노 맵으로 간략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요 X가 요 돈케어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요 돈케어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포함된다는 거는 저 돈케어가 1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뭐 1이어도 되고 0이어도 되니까 그건 사용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묶음에 포함되어 있다면 저게 1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플립플롭의 입력이 카르노 맵을 확정함으로써 입력이 확정이 되는 거죠. 요게. 입력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음 상태가 뭐가 되겠죠. 이렇게 010, 00, 뭐 이렇게 나오겠죠. 011 될 수 있고. 뭔가 다음 상태가 확정이 될 거예요. 카르노 맵을 어떻게 우리가 묶느냐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플립플롭의 입력의 요 무관항을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하다 보면 다음 상태가 뭐가 확정이 될 텐데 이 다음 상태가 미사용 상태에 진입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상태, 요 000이나 001인 상태에서 뭐 훌떡 1로 넘어갔는데 다음 상태로 갔는데 그게 또 미사용 상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용 상태로 진입을 하는지 확인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입력을 무관항으로 처리한 후에 이제 설계를 하는 거야. 설계한 후에는 무관항으로 처리했던 플립플롭의 입력과 다음 상태를 확정을 하라고, 요 플립플롭의 입력과 다음 상태를 확정을 하라고, 그 다음에 아래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뭐를? 첫 번째, 미사용 상태에 진입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된다. 미사용 상태에 진입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000이 있어. 근데 이거 다음이 이 상태야. 그러면 재수없게 초기 상태가 000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한 클락이 지나면 일로 들어온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안에서만 논다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다시 일로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야 된다고. 여기서 오든 000으로 진입하는 경로는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은 미사용 상태로 빠지니까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미사용 상태에 진입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여기가 다시 000이거나 아니면 001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요 아래 거여야 된다고. 그래야만 다시 000에서 이쪽으로 갈 뿐이지 이쪽으로 올 수는 없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재수없게 초기 상태가 미사용 상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시스템을 탁 켰을 때 그 플립플랍이 뭐 내가 그게 000이 될지 1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000이 돼버렸어. 000이 됐어. 이거 어쩔 거야. 재수없게 이렇게 000이 됐어도 빠르게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어야 된다. 클락이 딱딱딱 입력됨에 따라서 빠르게 이 상태로 사용 상태로 진입할 수 있어요. 한번 사용 상태로 진입하면 그 다음부터는 미사용 상태로 가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미사용 상태로는 다시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원리예요. 이게 사실 기계적으로 여러분으로 이 내용을 갖다가 그냥 학습해라 그러면 하지만 설계도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설계 후에는 미사용 상태에 진입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고 초기 상태가 미사용 상태라면 다시 사용 상태로 전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되면 미사용 상태가 있는 경우에 완벽한 설계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이 그렇고요. 이제 그러면 한번 진짜 이런 상태도가 주어졌을 때 이걸 설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방법은요. 나중에 이거 확인하기 전까지 설계가 다 된 이후에 프리플랍의 입력과 다음 상태를 확정하는 요 작업만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 되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동일합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0, 1, 2를 봅시다. 처음에 특성표를 만들 때 현재 상태와 입력을 이용해서 총 4개의 입력이니까 총 16개의 컨비네이션 조합을 000서부터 1112까지 만들어 주는 거죠. 000서부터 1112까지. 자, 초기가 011입니다.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011. 그리고 요게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0이라는 거죠. 입력이 0이면 요 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상태가 뭐예요? 그대로 또 011이죠. 011. 그리고 출력은 없습니다. 그죠? 출력 없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나가는 거 봅시다. 011에서 1이 입력돼서, 011에서 1이 입력돼서 그럼 어디로 가요? 111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1로 가죠. 됐죠? 예. 이런 식으로 다 채워 넣는 거예요. 다 채워 넣습니다. 그럼 안 채워지는 게 있죠. 뭐 때문에 안 채워져? 미사용 상태인 000과 001이 이 상태도에 없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가. 채워질 수가 없죠. 그죠? 예, 이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플랍 입력을 어떻게 해라? 네. 무관항으로 이렇게 돌아. 전체를 다. 그럼 이 밑에 있는 건 뭐냐? 이 밑에 있는 거는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를 보고 채워 넣는 거지. 그죠? 이건 채워 넣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일이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를 보고 예를 들어서 요 현재 상태와 요 A의 다음 상태를 보고 뭡니까? JA와 KA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죠. 요 두 개를 보고 요걸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다 해야죠. 여기 있는 것도 다, 여기 있는 것도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우는 거를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 외울 필요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 저거 하나하나 일일이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특성표와 여기표까지 추가를 하는데 이 다음 상태는 비워두고 플립플랍 입력은 동케어. 그래서 무관항으로 처리를 해라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르노 맵을 그리는 겁니다. 아까 입력이 A, B, C 요건 이제 상태고요. 현재 상태. 그 다음 요 X는 입력이 되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 상태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다음 상태가 결정이 될 때 플립플롭의 입력이 이런 식으로 XX 이런 식으로 채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상태 뭡니까? 특성표에서 첫 번째 컬럼 출력 컬럼 그러니까 플립플롭의 입력에 해당하는 그 놈을 여기다 이렇게 채운 거죠. 순서대로. 채워서 카르노 웹을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JA, KA, JK 플립플랍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JB, KB, 그다음에 JC, 그다음에 KC 그러니까 총 6개죠. 그래서 6개의 카르노 웹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카르노 웹을 간략화를 했더니 JA는 CX, KA는 뭐 요렇게, JB는 요렇게, KB는 요렇게, JC는 요렇게, KC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요 논리식을 그대로 이렇게 회로로 그려주면 그러면은 회로도가 얻어지게 되죠. 그죠? 근데 이 회로도가 설계가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 첫 번째가 뭐였냐면 미사용 상태로 진입하는 경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네. 초기 상태가 미사용 상태인 경우 빠르게 사용 상태로 되돌아오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고 그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거를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회로도상에서는 그걸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죠. 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 장표에서 설계가 완료되긴 했어요. 근데
완벽하게 완료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플립플롭 입력과 다음 상태를 확정한 후에 다음을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사용 상태에 진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초기 상태가 미사용 상태라면 다시 사용 상태로 천이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두 가지를 안 했단 말이야. 이걸 해보겠다고. 자, 먼저 아까 여기 다음 상태 여기는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지금 채워져 있죠. 근데 플립플랍 입력도 뭐였죠? 아까는 네, 동케어였죠. 무관항이었죠. 근데 지금 무관항이 아니라 0과 1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채운 건지 지금도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어떻게 채운 거냐면요. 앞서 우리가 카르모 맵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6가지를 유도했었죠. 요 식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현재 상태가 0, 0, 0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JA부터 볼게요. JA는 뭐냐? C하고 X 두 개를 갖다가 AND를 한 거야. 그러면은 C가 뭐냐면 이겁니다. C 요거랑 그 다음에 X가 뭐냐면 요겁니다. 이 뒤에 있는 거 요 두 개. 요 두 개를 AND 한 걸 어디다 채워넣어라? 요 JA에 채워넣어라. 0, 0이면 0. 그 다음에 0, 1이면 역시 0. 1, 0이면 0. 그 다음에 1, 1이면 뭐죠?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채워넣는 겁니다. 근데 여긴 뭐 채워넣을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KA 어떻게 되느냐? KA는 B의 C바의 X예요. 그러니까 B가 여기 있고요. 이거 너무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지울게요. 일단 좀 지우고. 자, B에 여기 있습니다. 요 B 요거 B 요거 4개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C바 그러니까 0011인데 이게 사실 1100이죠. 바니까. 그 다음에 X 요 4개죠. 요 4개. 저 4개를 다 AND를 하는 거야. 그럼 0, 1, 0, 0, 1, 1. 이거 뭐 다 0이네. 왜냐면 이게 0이니까. AND는 어느 하나라도 0이면 0이잖아. 그러니까 다 0이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채워 넣는 겁니다. 이렇게 다 채워 넣는 거죠. 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플립플랍의 입력을 다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립플랍의 입력을 채워 넣을 때는 우리가 카르노 맵에서 간략화한 이 수식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했다는 얘기는 그 중에 요 1인 거 있잖아요. 1인 거. 요 1인 건 뭐예요? 묶였다는 얘기죠. 앞서 우리가 묶였고 0인 거는 묶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를 묶음으로써 요게 원래 이제 무관항이었는데 저게 1이 됨으로써 다음 상태가 혹시나 미사용 상태에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다음 상태는 그럼 어떻게 판정하는 거냐? 이렇게 판정하는 겁니다. 여기 0입니다. 근데 A가 뭐죠? 00이죠. 이건 뭐예요? 노 체인지. 그러니까 다시 0이 돼야 되죠. 그다음 여기 B가 0이죠. 근데 00입니다. 역시 노 체인지. 여기 노 체인지. 10입니다. 이거 세트해야 되죠. C가 0이었는데 1로 바뀌어야 되죠. 이해되죠? 여기 00입니다. 노 체인지입니다. 0이니까 0입니다. 자, 10이니까 셋이 돼야 됩니다. 0대 1로 바뀌어야 됩니다. 01이니까 이거 리셋돼야 됩니다. 0이니까 그대로 0으로 리셋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채웁니다. 이렇게 다 채워요. 이해되죠? 다음 상태 채우는 방법 이해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다 채워 넣은 거예요. 그냥 이 수식에 따라서. 그죠? 자, 이렇게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상태도를 그렸는데 뭡니까? 요 특성표에 요 다음 상태와 입력으로부터 이 미사용 상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000이다. 000에서 0이 들어옵니다. 그럼 001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000에서 0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000에서 0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100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다음 000에서 1이 들어옵니다. 그럼 010으로 가야 됩니다. 1이 들어오면 010으로 가는 거죠. 됐죠? 그 다음 001에서 0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001에서 이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100이 아니라 001이죠. 네. 자, 요게 001이죠. 죄송합니다. 001. 자, 001에서 0이 들어오면은 다시 001로 오죠. 001로. 그죠? 그 다음에 001에서 1이 들어오면 100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죠. 100으로. 이해되시죠? 그 뭐예요, 이게? 완벽한 상태도를 그린 거죠. 완벽한 상태도를 그렸을 때 이 상태도를 보고 요 두 개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미사용 상태에 진입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보세요. 미사용 상태에 진입하진 않아요. 일단 사용 상태에 있다가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는 패스는 없어요.
자, 미사용 상태에서 사용 상태로 오지. 그럼 초기 상태가 미사용 상태라면 다시 사용 상태로 천이할 수 있는지 확인하자. 미사용 상태로 재수없게 초기 상태가 세팅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사용 상태로 다음 클럭에는 무조건 올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이제 미사용 상태가 초기 상태였는데 조금 사용 상태로 돌아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거죠. 여기서 일로 왔다가 일로 오는 거. 그죠? 그죠?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뭐냐면 이 상태에 있다가 여기로 왔다가 죽어라 입력이 0만 들어와서 여기서 뺑글뺑글 도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까지는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입력이 무조건 0이 들어오는 케이스는 뭐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사용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겠죠. 조금 더 뭐 정교한 설계를 한다면 이런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뺑글뺑글 도는 상태, 요 상태는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요거를 이렇게 돌아오는 걸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무조건 어떻게든 얘가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좀 리저너블한 형태로 우리가 상태도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미사용 상태에 빠지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초기 값이 미사용 상태일 경우 빠르게 미사용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미사용 상태가 있는 경우에 설계를 완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이제 특성 방정식을 이용한 설계입니다. 특성 방정식이 뭐였는지 좀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특성 방정식이었죠. 특성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특성표에서 카르노 웹을 이용해서 이제 출력이라는 게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예요. 우리가 특성표라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프레젠트 스테이트, 현재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인풋, 입력,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트,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넥스트 스테이트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이쪽을 입력으로 보고, 그죠? 입력으로 보고 요게 0서부터 001, 그러니까 이게 두 개라면, 두 개의 스테이트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11까지 오는 거를 요 표를 이용해서 요 넥스트 스테이트를 얻기 위한 방정식을 얻어냈었죠. 예. 그 얻어낸 게 이겁니다. 요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R 플립플랍이 있고 T 플립플랍 요 두 가지는요.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이용한 설계에서 활용을 잘 안 합니다. 이거는 안 하고 D하고 JK를 사용합니다. 이 특성 방정식을 이용한 설계에서는 D 플립플랍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해요. 요게 왜 그러냐면 이 특성 방정식의 형태를 보면 여기 딱 D만 이렇게 있거든요. 되게 심플하게 돼 있거든. JK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아주 심플하진 않죠. 그래도 외우긴 편해요. J, Q바, K바, Q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외우기는 편해요. 그렇지만은 D는 아예 그냥 딱 입력으로 D. 왜냐하면 입력이 그대로 스테이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우기가 편하고 적용하기가 편해서 D 플립플랍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설계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에서는 제가 설명을 할 때는 JK를 이용하고 예제에서는 D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 특성 방정식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플립플랍이 있으면 이렇게 클락이 들어오고요. 여기 입력이 들어오죠. J가 들어오고 여기 K가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게 Q고 이쪽으로 나가는 게 Q바입니다. 그죠? 이게 T예요. 사실은 여기 현재 상태 T. T인데 이게 피드백이 된다고 이렇게 피드백이 돼서 여기에 조합 논리 회로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J나 K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조합 논리 회로의 출력이. 얘도 피드백이 이렇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조합 논리 회로의 출력이 J나 K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Q바나 Q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 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요 T 플러스 1. 이건 넥스트 스테이트. 이게 프레젠트 스테이트면 이건 넥스트 스테이트. 현재 상태면 다음 상태라고. 이게 와갖고 요로 입력이 돼갖고 어떤 다음의 상태가 결정이 되겠죠? 그게 바로 T 플러스 1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요 특성 방정식을 요걸 잘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제 회로를 설계할 때 저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상태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상태도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걸 갖고 특성표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이제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니까.
여기 보시면 현재 상태가 있고 입력이 있고 다음 상태가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로 이렇게 쭉 가르는 거죠. 이렇게 갈라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입력이 되는 거고요. 이쪽 전체가 출력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현재 상태 요놈이 QT고요. 그럼 다음 상태 요게 Q의 T 플러스 1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제 여기다 뭘 하냐면 이 뒤에 여기표를 또 만들죠. 여기표. 이렇게 만들어서 JK로 들어가는 입력을 여기다 세팅을 딱 숫자를 세팅하고 그걸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수행하게 되면 우리가 JK 입력으로 붙게 되는 조합 논리 회로의 형태가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여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겠다고. 이렇게 안 한다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특성표에서 그냥 바로 얻어내겠다고. 그러니까 여기표를 만드는 작업,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하는 작업, 그걸 삭제를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특성표에서 바로 얻어낼 겁니다. 자, 특성표의 다음 상태를 요거 잘 보자고요. 먼저 A를 살펴보겠습니다. 요 A에 1이 되게 만드는 텀, 1, 1, 1, 1, 요 4개죠? 요 4개에 해당하는 요 현재 상태와 입력을 민텀의 조합으로 나타낼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 A와 B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논리식을 얻게 되면 그 논리식이 바로 뭐냐면은 앞서 봤던 요 특성 방정식이거든요. 요거거든요. 요거죠. 원래는 여기에 어떤 다음 상태가 있어서 그 다음 상태를 갖다가 이용해서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얻은 게 요거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거 1이 되는 요 값에 해당하는 요 앞에 있는 것들. 요 하나, 둘, 셋, 넷. 요 놈을 민텀으로 구성해서 그것을 간략화해 버리면 된다고 그냥. 불대수식을 이용해서, 불대수를 이용해서. 그 간략화한 것을 나중에 요거랑 비교를 하겠다. 왜냐면 요거랑 똑같은 형태가 돼야 되니까. 맞죠? 왜냐하면 특성 방정식 자체가 원래 이걸 갖다가 간략화를 한 거라고요. 그죠?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이미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이런 식을 얻어냈으니까 카르노 맵 굳이 이용하지 말고 요걸 이용해서 식을 뭐 어떤 형태를 만들 때 그 만드는 형태를 요것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서 결국 중에 J하고 K거든요. 요거 J하고 K가 어떻게 되느냐를 아는 게 결국 요 JK 앞에 들어가게 되는 여기 JK 앞에 들어가는 여기 조합 논리 회로의 논리식이 되거든.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 치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네 개거든요. 요거는 이제 A 바 B X 바죠. 그게 요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A B 바 X 바죠. 그게 요겁니다. 요거는 A B 바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겁니다. 요거는 A B X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저걸 그냥 간략화를 하겠습니다. 간략화를 하면 먼저 이제 이걸 간략화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요 식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Q 바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네, A 바죠. 그죠? A 바죠. A 바가 요 Q 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A의 T 플러스 1이에요. 하나 넥스트 스테이트. 요거 스테이트잖아. A. 요거 B도 스테이트고. 요건 출력이지. Y는. 요것도 입력. 요건 입력이고. 스테이트는 A하고 B라고. 원래 이게 Q였다고. 이게 원래 Q. Q인데 이제 그 노테이션 표기 법만 바꾼 겁니다. 표기만 A, B로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식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A 바, 그 다음에 A 이렇게 나오게 정리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얘랑 유사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리할 때 여기서 이걸로 정리할 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A하고 A 바가 뒤에 어떤 그 미지수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요 식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은 요 J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BX바죠. 그래서 JA가 BX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비교해서. 그죠? 그 다음에 K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K 바 붙어 있으니까 요렇게 있잖아요. 여기 전체 바를 붙이게 되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BX바가 되겠죠. 요렇게 얻어지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바로 JA와 KA를 구했어, 그냥. 바로 JA와 KA를 바로 구했어. 그럼 요 놈과 요 놈에 해당하는 논리식을 논리 회로를 앞에 만들어주고 그걸 JA하고 KA 연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면 설계가 완료된 거라고. 이해되죠?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일로 내려올 수 있겠냐가 문제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냐.
그죠? 그걸 한번 내려올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A 바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A 바. A 바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A 바는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율로 하고 요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걸로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요 끝이에요. 요걸로.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니까 A를 하나로 묶고 공통인수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쓰면 B바 X바 그 다음에 B바 X 그 다음에 BX 이렇게 되겠죠. BX 이렇게 이제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 B 같으니까 요 X바하고 X를 연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좀 넓은 데다 쓸까요? 이걸 좀 당겨와서 B바 공통인수 그 다음에 X바에 플러스 X 이렇게 됐는데 요거 뭐죠? 1이죠. 그러니까 요거 있으나 마나죠. 그럼 B바만 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뭐다? 요 두 개는 B바만 남는다. 자, 그런 다음에 저 두 개, 남은 두 개를 또 이제 결합을 하겠습니다. 남은 두 개 이거죠. B바하고 B바에 플러스 BX 이렇게 되죠. 요거죠. 요거는 뭐가 되냐면 그대로 B바에 플러스 X가 돼버립니다. 요게 삭제가 돼요. 요게. 이거 뭐 흡수 법칙인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예.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유도를 하면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이유가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배분 법칙을 하겠습니다. 드모르간 불대수에서는 요것도 배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B 그 다음에 여기다가 AND 들어가고 B 바에 X 이렇게 배분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죠. 요거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만 남는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이제 유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도하는 불대수를 이용해서 유도하는 과정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해주면 훨씬 편하게 우리가 이제 논리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좀 지우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제 JA하고 KA만 구한 거예요. JB하고 KB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JB하고 KB를 얻는 과정은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요게 1, 1이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요 4개, 요 놈, 그 다음에 요 2개,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가 역시 민텀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간략화를 요 아래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우리는 B에 대해서 타겟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B바가 들어가고 하나는 B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니 요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그쵸? 네.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하고 해줘야 돼요. 여기서 괜히 그냥 이것저것 복잡하게 간략하느냐고 헤매지 말고. 자, 그러면 B바가 뭐가 있나 봅시다. 얘 있고요. B바. 얘도 B바가 있네요. 그럼 이 두 개를 요 B바를 공통인수로 묶고 그 다음에 여긴 B가 있고 여기도 B가 있네요. 저것도 역시 공통인수로 묶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게 별로 어렵지 않게 여기 이게 제 이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한테 이거 설명하려니까 또 써야 돼서 요 두 개만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두 개만 위로 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A 바에 B 바 플러스 A B 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라 A 바에 X 바죠. A 바에 X 바 그 다음에 플러스 A에 X 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B 바가 되죠. 근데 사실 요 X 바도 공통인수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지우고 이 바깥을 이렇게 뺄 수 있죠. 근데 여기 A 바하고 요건 A니까 이건 삭제되죠. 그럼 요것만 남죠. 그게 요거죠. 맞죠? 자, 이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것도 요 BX가 공통인수네요. 근데 A 바하고 A잖아요. 그거 더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니까 BX만 남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유도하고 났더니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은 식을 요걸 뭐랑 비교해라? 요거랑 비교해라. 그러면 JB는 뭐예요? JB는 X바가 되고, 그죠? X바죠? 요 놈이죠. 그 다음에 KB는 요 X의 바죠. 똑같이. 여기는 X가 바가 안 붙었지만, 요 K가 바기 때문에 바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JB도 X바, KB도 X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유도됐으면 뭐예요? 플립플롭으로 들어가는 입력 함수가
완벽하게 정의가 다 된 거죠. 그러면 설계가 다 된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뭐냐면 출력. 이제 여기는 다음 상태가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 그 출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출력이죠. 이게. 이 출력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1이 되는 두 개의 민텀. 요 놈하고 출력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1이고 1이니까 민텀이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요 놈입니다. 그걸 민텀으로 표시한 게 요거예요. 요거 간략화해야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규칙을 두고 간략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적절히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건 비교를 할 게 아니거든. 비교할 게 아니잖아. 왜냐면 저 출력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요런 회로가 있으면 그냥 뭐 어떻게 조합 회로가 여기 막 있어가 그냥 이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플리프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대로 할 필요가 없단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가는 거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XX 공통인수 뽑고 A바 B 플러스 A, B바가 되니까 이거는 익스클루시브 오버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다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 출력을 얻어내는 것, 이거는 우리가 특성방정식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걸 잘 알아야 된다. 그냥 최대한 그냥 간략화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해 보면 그럼 특성방정식을 이용한 설계가 잘 먹혀드는, 이게 적용하기 좋은 그런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개수 비교를 할 때 그 얘기를 안 했네. 요 개수 비교를 할 때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요 J하고 K를 찾아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D 플립플랍에서는 찾을 필요도 없죠. 그냥 D죠. 그냥. 그죠? 요렇게 얻어냈다. 그럼 이거 전체가 그냥 D죠. 그러니까 뭐 개수 비교를 하고 뭐 이런 걸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D 플립플랍으로 설계를 할 때 그리고 출력이 없을 때 그죠? 출력은 왜냐하면 별도로 이렇게 그냥 간략화를 해야 되니까. 사실 이거는 카르노 맵으로 별도로 가도 됩니다. 이렇게 간략화하지 않고 카르노 맵으로 간략화를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D 플립플랍으로 설계를 하면서 출력이 없을 때는 특성 방정식을 이용한 설계가 딱 좋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회로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JA가 이렇게 됐었고, KA가 이렇게 됐었고, JB, KB 구했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끔 여기 조합 회로를 구성한 거죠. 이렇게. 구성해서 J도 넣고, K도 넣고, 여기서 J 넣고, K 넣고, 그래서 뭔가 피드백이 나오면, 요게 AT죠, AT. AT. 요 피드백이 돼서, 새롭게 여기 뭐가 결정이 돼서 바뀌는 요게 Q의 A의 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앞에서 이제 식에서 유도할 때는 A에 그냥 T 플러스 1이었고. 예.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냥 출력을 얻어내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뭐, 여기는 Q나, Q바가 뭐 피드백 돼서 이렇게 얻어진 값은 그렇게 해서 얻어졌지만, 이게 다시 뭐 어떻게 여기 어디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플립플랍의 특성방정식과 비교해서 개수 비교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예.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데 제가 되도록이면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기계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딸린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제만 풀 거예요. 두 번째 예제인데요. 특성 방정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상태도로 주어지는 밀리머신 맞나요? 예, 입력 있네요. 밀리머신이고 D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설계해라. D로 설계라고 했고 출력이 없잖아요. D로 설계하기 딱 좋은 거죠. 우리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설계하기 딱 좋은 거죠. 좋습니다. 제가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상태가 두 개니까요. A하고 B 두 개의 플립플랍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 상태 AT, 그 다음에 BT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입력이 그냥 in으로 할게요. 그냥 in.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상태가 있죠. AT 플러스 1, 그 다음에 BT 플러스 1. 그 다음에 출력을 Y로 합시다. 자, in으로 하지 말고 X로 합시다. X. 그 다음에 이제 0, 0, 0, 0, 0, 1, 0, 1, 0, 0, 1, 1, 1, 0, 0, 1, 0, 1, 1, 1, 0, 1, 1, 1. 아유, 좀, 칸이 좀 빠듯하네.
그럼 00일 때 0이 들어 어떻게 되나 봅시다. 00일 때 0이면 10으로 갑니다. 10. 약간 위로 쓸게요. 10으로 갑니다. 그리고 출력은 뭡니까? 없습니다. 출력을 할 필요가 없었네요. 네, 출력 없으니까. 그다음 00일 때 1이 들어오면 00일 때 1이 들어오면 00입니다. 00. 그다음에 01일 때 0이 들어옵니다. 01일 때 0이 들어오면 01입니다. 그대로. 그다음에 01일 때 1이 들어옵니다. 01일 때 1이 들어오면 00으로 갑니다. 다시. 예. 그다음에 10일 때 0이 들어옵니다. 10일 때 0이 들어오면 그대로 10입니다. 그다음에 10일 때 1이 들어옵니다. 1이 들어오면 11로 갑니다. 11. 그다음에 11일 때 0이 들어옵니다. 자, 11일 때 0이 들어와요. 그럼 01로 갑니다. 그다음에 11일 때 1일 때 1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 설계할 거니까 먼저 요 1이 되는 점을 찾습니다. 지점을 여기 찾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여기하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하고 요겁니다. 요거 그다음에 맨 마지막 요거. 자, 저 민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텀을 a의 t 플러스 1은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a 바 b 바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a 바 b 바 x 바죠. a 바 b 바 x 바. 그 다음에 a 하고 b 바 x 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 a 바가 아니죠. a죠 그냥. 연습 열심히 해야 돼요. 나도 하다 틀려. a 그 다음에 b 바 그 다음 뭡니까? x죠 그냥 x. 맞죠? 그 다음에 이제 ab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a에 대해서 우린 정리할 거다. 그러면 요 a 바가 들어가는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건 b 바 x 바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걸 a 바를 써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는 D로 하는 거니까 JK일 때는 이제 이런 걸 고민했어야 됐지만 D 플립플랍일 때는요. D 플립플랍은 Q의 T 플러스 1이 그대로 그냥 D입니다. D. 요게 그냥 입력으로 그냥 요게 입력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JK랑 똑같은 그거라고 JK랑. 그러니까 요 D가 D로 정리되는 그 어떤 논리식이 그대로 D 플립플랍의 입력으로 연결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연결되면 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축약할 수 있는 대로 축약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요 놈하고 요 놈이 삭제가 되네요. 그럼 b 바 x 바만 남네요. 근데 이렇게 늦냐 컴퓨터가 녹음이 잘 될지 모르겠네 이거 이렇게 해갖고 요 뒤에 있는 거는 요거 삭제되네요. 그럼 a x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자체가 그냥 뭐다? 요거 자체가 그냥 da다라는 거죠. 그죠? da. 그게 뭡니까? 요거죠. 됐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겠습니다. B에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패드에서 내가 쓰면 꼭 이 반응이 좀 늦어요. 늦어서 뭐가 문제가 있나 싶은데 혹시 저는 이제 녹음이 잘 못 될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 혹시 뭐 이게 싱크가 안 맞거나 하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 좀 다른 걸로 갈까요? 요거 1 있고 요 3개가 1입니다. 요 1일 때가 요 놈인가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3개, 요 3개입니다. 요 3개. 그럼 요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바에 B의 X 바. 그 다음은 플러스 A B 바의 X.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계속 늦어요, 지금. A B, 그 다음에 X 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ABX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거 다 끝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좀 녹음해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추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따져 보도록 하죠. 요거 같으니까 요거 지워지겠네요. 요거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B, X 바가 될 것이고 요거 두 개를 볼 것 같으면 요거 지워지겠네. B하고 B바 그죠? 그럼 플러스 A의 X가 되겠죠. 요게 뭐예요? 요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 회로가 입력이 되게끔 회로를 설계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설계된 회로는 우리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에서 참고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회로도 그림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의 설계 예로서 동기식 카운터를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식 카운터는 뭐 2비트짜리 있고요, 3비트짜리 있고요, 4비트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n비트짜리도 있죠. 그러니까 뭐 4비트짜리다 그러면은 0서부터 15까지 되는 거겠죠. n비트다 그러면 0서부터 시작해서 2의 n승 마이너스 1까지 세는 그런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2비트짜리하고 3비트짜리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풀이하는 거는 이 2비트가만 할 거예요. 3비트는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요. 전 단순히 2비트를 먼저 설계한 다음에 3비트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 이걸 잘 이해하다 보면 한 4비트까지만 설계하다 보면 요 nbt일 경우에 어떻게 설계하는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얻어내는 과정까지만 내가 얘기를 하고요. 3비트 설계는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동기식 카운터는 카운터를 구성하는 모든 플립플랍이 동일한 클럭 펄스를 입력받아 수를 카운트하는 동기 순서 논리회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뭡니까? 클럭 펄스가 모든 플립플랍에 공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입력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결과는 그냥 먼저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CP가 율로도 들어가고 율로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시에 요 두 개의 플립플랍이 동시에 동작하는 거죠. 이게 동기식. 비동기식이라는 게 있냐? 있습니다. 클락 펄스가 처음에만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두 번째부터는 이 출력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없고, 요 클락 펄스가 없고. 이해되시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걸 비동기식.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클락 펄스가 뜨면 얘가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서 얘가 바뀌고 또 얘가 이 순서대로 바뀌죠. 클락이 뜸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얘가 바뀌려면 뭔가 여기서 출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출력이 나오는 시간은 이 클락 펄스가 뜨는 순간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딜레이가 발생하는 거죠. 클락이 한 번 뜨면 얘만 변하고 클락이 두 번 뜨면 얘하고 얘 변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그게 비동기식이에요. 순서대로 이렇게 클락이 전파가 된다는 느낌? 뭐 그런 거죠. 그게 비동기식입니다. 근데 여기선 동기식만 하고요. 비동기식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2비트 카운터부터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도를 그려라. 자, 2비트 카운터를 JK로 하니까요. 상태도를 그려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00, 01 이렇게 되고 10, 그 다음에 11 이렇게 됩니다. 먼저 00일 때 이거는 1로 가야 되죠. 클락이 뜨면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업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업 카운팅. 1로 가야 되죠. 그 다음 1로 가야 되죠. 다 찼으면 오버플로 발생하니까 1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다 1입니다. 이거. 그죠? 1이 아니라 입력이 없죠. 죄송합니다. 카운터는 입력이 없어요. 입력이 없죠. 입력이 필요 없죠. 그냥 무조건 카운팅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굳이 따지자면 무어회로가 되겠죠. 무어회로. 그렇게 되겠죠. 카운터 여기 클락 펄스 뜨면 그냥 무조건 가능합니다. 일로. 자,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출력도 없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출력도 없고 입력도 없고 그냥 상태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카운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그릴 거냐면 A 여긴 T죠. 그 다음에 B, T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여긴 A에 T. 이런 노테이션들은 제가 책에 쓴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0, 0이다. 그럼 여기 0, 1이 돼야 되죠. 0, 1이다. 1, 0이다. 1, 1인데 0, 1이면 1, 0이 돼야 되고 1, 0이면 1, 1이 돼야 되고 1, 1이면 이렇게 오버플로 나서 0, 0이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럴 경우에 여기다 뭐를 여기표를 추가해야 됩니다. JA, KA, 그 다음에 요건 JB, 그 다음에 KB 이렇게 이제 여기표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JK 플립플랍의 여기표를 암기했다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앞서는 이제 하나하나 따졌거든요. 지금 이제 암기를 해볼게요. 암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JAKA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0, 1, 1, 0 이렇게 되고 여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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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A의 T고 그 다음에 A의 T 플러스 1인 거죠. 그죠? 요런 상태고요. 현재 상태가 0인데 그 다음 상태 0, 0, 1, 1, 0, 1, 1.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순서대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0일 때 다음 상태가 0이면 입력은 0x여야 된다. 현재 상태가 0인데 다음 상태가 1이면 1x여야 된다. 요 개념이죠. 예. 아니면요, 요 표를 머릿속으로 이제 뭡니까?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0에서 0으로 바뀌면 0에서 0으로 바뀌니까 no change거나 그러면 00이거나 아니면은 셋을 해야 되는 거죠. 리셋을 해야 되는 거죠. 0일이죠. 그러니까 0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 표를 만든 다음에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이 표를, 왜냐하면 이걸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중복해서 여러 개를 따져야 되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 여기 표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요걸 갖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가장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00을 한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00이니까 여기는 0x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1이니까 여기는 1x. 그 다음에 요건 11이니까 요거는 x0. 그 다음에 요거 10이니까 10이면 x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b를 보겠습니다. 01이니까 이쪽 보면 1x네요. 그 다음에 10이니까 10이 뭔가요? 10 x1. 그 다음에 01이니까 1x가 되죠. 그 다음에 10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x1이 되죠. 이렇게.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문제 없나요? 0, 1, 1, 0,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정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요 더 이상 여기 표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버리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저거를 이제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카르노 맵. 카르노 맵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4개짜리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네, 그래서 카르노 맵을 전화가 와서요. 카르노 맵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A가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A가 되겠고요. B가 그 다음에 있으니까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먼저 01xx 01xx 이렇게 되죠. 그럼 묶을 때 이제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묶으면 이제 JA는 여기 보시면은 B가 되겠죠. B바 B, A바 그러니까 B가 되겠죠. B가 되고 XX01 지울게요. 지우고 이것도 지워야죠. XX01 XX01 이렇게 되네요. XX01 이것도 역시 똑같네요. 그러면 이제 A는 역시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x1x입니다. 1x1x 그러면 1x 1x 이렇게 되죠. 이게 다 묶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1입니다. 1 다 묶으니까 x1 x1 이것도 다 묶어야 되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jb kb 이건 전부 다 1입니다. 1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JA고요. 여기 KA인데 이게 좀 거꾸로 됐네요. 거꾸로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가 00, 01, 10 자릿수가 높은 게 뭐예요? A죠. 00, 01, 10, 11이니까 자릿수가 높은 게 A고 B가 자릿수가 낮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거꾸로 한 거죠. 전 지금 이 상태표 자체를 특성표 자체를 거꾸로 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 이제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가 A라고 표시했지만 제가 이제 요걸 기준으로 그리게 되면 여기가 JA가 되는 거죠. 여기가 JA. 그 다음에 여기가 J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QA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B가 이제 요 앞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JB가 요 앞에 게 JB입니다. 그래서 여긴 1이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한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걸로 봤을 때 우리 교재에는 아마 이게 AB를 거꾸로 썼을 것 같아. 여기가 B고 여기가 A를 썼을 것 같아. 네. 그죠? 그것만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 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클럭 펄스를 집어넣는데 클럭 펄스를 여기 액티브 로우로 넣었어요. 왜냐면 여기 동그라미 버블이 있죠. 액티브 로우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폴링 엣지에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폴링 엣지일 때 QA가 여기 이제 보세요. 요 A하고 요 B를 한번 보세요. B가 10, 10이잖아요.
10, 10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B인데 여긴 A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했다고. 그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0, 1, 1, 0이라고. 0, 1, 1, 0 거꾸로 돼 있다고. A하고 B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은 이제 여기 A가 앞에 있는 걸로 A가 낮은 자릿수, 이게 낮은 자릿수, 이게 높은 자릿수 이렇게 볼게요. 이 그림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폴링 엣지가 되니까 요때 뜨고 요때 뜹니다. 그 다음에 요건 그냥 가고 그러면 여기가 1이고 0이니까 1이죠. 여기는 0이고 1이니까 2죠. 여기 1, 1이니까 3이고 0, 0이니까 0이 됩니다. 이렇게 폴링 엣지마다 이게 클락이 전파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QA, QB가 상태가 바뀌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세요. 그렇게 될 겁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예제를 다 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제 3비트 카운터를 설계하는 일인데요. 설계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앞에 한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하면 되는데, 특별한 것은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2비트고요. 요게 이제 3비트가 될 거 아니에요.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게 가장 낮은 자리, 요게 그러니까 요게 가장 낮은 자리죠. 요게 그 다음 높은 자리고, 여기 가장 낮은 거, 그 다음 높은 거, 제일 높은 자릿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게 낮은 자릿수께 이렇게 바로 그냥 이 다음에 JK 입력으로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바로 요게 JK 입력으로 연결되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 다음은 바로 JK로 연결되는데 요 AND가 중간에 거치면서 QA, 그러니까 요 앞에 거 QA 요 놈하고 QB 요 두 개를 AND해서 넣습니다. 만약에 그럼 하나가 더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AND가 있는데 이제는 QA도 들어가고 QB도 들어가고 QC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AND 한 다음에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4비트 카운터가 돼버려요. 정말로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챕터에서 확인을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AND를 이용해서 하위에 있는 모든 비트들의 출력을 AND로 연결해서 상위에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은 N비트 동기식 카운터가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실제로 하나하나 유도해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4비트짜리는 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볼 겁니다. 나중에. 네, 그래서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 공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번 강의 장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내용은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 있다. 기계적인 방법을 잘 이해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을 한 30%, 40%밖에 이해한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80%, 90% 이상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서 왜 그렇게 되는지 잘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요즘 또 뭐 AI 시대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방법을 암기해서 쭉 가는 거는 여러분들 부가가치가 없어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원리를 이해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